자, 우리 마감 특징 섹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반도체 볼게요. 오늘 삼성전자가 또 한 번 15만 원 목전까지 올라와 줬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시장 수급적인 영향도 상당히 좀 클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좀 강조를 많이 드리는 게 결국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악재가 없어요. 예전에는 악재만 가득했다라면 맞아요. 이제는 악재가 없습니다. 찾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결국에는 이런 칩을 생산하는 회사, 지금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굉장히 좀 강했죠. 그런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TSMC라는 이제 대장주가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상승을 이끈 거거든요. 이전에도 이제 메모리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마이크론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끌어갔죠.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자, 물론 우리가 이제 파운드리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TSMC가 실적이 잘 나왔다라고 해서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도 잘 되는 거냐, 혹은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TSMC만큼 쫓아왔느냐, 요거를 비교를 하자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TSMC가 뭐 기술적인 부분이나 뭐 수율적인 측면이나 이런 거에서 훨씬 앞서가 있는 거는 맞아요. 자, 그런데 TSMC라고 무한대로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지금 물량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TSMC는 지금 만들어내기가 바빠요. 그냥 나오면은 팔리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물량을, 그러니까 수주를 받아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거든요. 요즘 병목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칩을 맡기고 싶어도 맡길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 타자, 이제 삼성전자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래도 2나노 수율이 좀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뭐 5만 원대에 있을 때 엑시노스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체 칩으로 만드는 그 이제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거를 2나노 공정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S26에 탑재가 됐는데 이 엑시노스 칩이 전 세계에 풀리는 S26에 탑재된 건 아니에요. 국내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얘기하자면은 테스트용으로 일단은 먼저 들어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 정도 결과는 괜찮았다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2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엑시노스가 팔리기 시작할 거고 탑재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지난해부터 이슈가 나왔었던 게 뭐죠? 테슬라 2나노 칩 공정 수주 받았다.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애플까지 연이어서 터졌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더해서 지금 AMD라든지 퀄컴 이쪽과도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병목 현상에 의해서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수율이 정말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주가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정 수준은 올라왔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 뭐 2조 원 수준의 적자를 만들어냈었던 이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0.6조 원 정도의 적자로 많이 감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봤을 때도 좀 부담을 덜어내고 있다.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깎아먹기만 했었다면 이게 재료라는 게 그렇잖아요. 적자 폭을 감수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 이러면은 접점 찍고 나서는 그게 호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파운드리 그런 부분을 보시고 이제 D램 얘기를 좀 해볼게요. 좀 길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일단 파운드리 정리를 한번 하고 갈게요. 네, 그래서 파운드리 정리를 하자면 TSMC가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도 오고 있다. 어느 정도 수율이 올라왔다라고 판단이 된다.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D램은 조금 짧게 정리할게요. 네, 그래서 이전에는 범용 D램이 옛날 DDR4 기준으로 봤을 때 최저가까지 떨어졌을 때 이게 기가바이트당 가격을 따지면 1.9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DDR5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요즘 범용 D램 가격 올랐다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DDR5 기준으로 봤을 때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13불까지 올라왔어요. 13달러까지. 그럼 몇 배가 올라간 거예요? 지금 뭐 2불에서 지금 13불까지 올랐으니까 6.5배 정도가 올랐다라고 봐야겠죠. 자, HBM 기준으로 봤을 때 HBM용 D램
기가바이트당 가격이 지금 15불이에요. 15달러. HBM4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범용이 거의 HBM용 D램 가격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만큼 D램 수요가 늘어났다고 보는데 지금 이게 앞지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HBM에 들어가는 D램 가격보다 범용 D램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예요. 생산 능력이 가장 큰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보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난다, 가격도 올라간다. 근데 삼성전자가 제일 많이 팔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한다면은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범용도 좋다. 그리고 HBM4를 얘기하자면 지금 HBM4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수주를 못 따낸다라고 좀 보지는 않아요. 네. 그러면은 HBM3, 2에서는 제로였다라고 한다면은 HBM4에서는 점유율이 조금이라도 가져가면은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HBM4에 대한 점유율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낸드도 역시나 요즘 좋죠. 네. 그래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만 지금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 센터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낸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관련주인 샌디스크 이런 기업들이 올랐었던 게 그러한 이유거든요. 그러면은 HBM도 좋고 파운드리도 좋고 뭐 그다음에 D램 낸드 다 좋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적인 상승이 나오고 올라갈 수 있다. 게다가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해 4분기에 영업이익 20조를 기록을 했죠. 네. 최대치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우리 1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24조다, 26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뒷받침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을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시장을, 그러니까 반도체 섹터죠. 반도체 네. 섹터를 좀 이끌어가고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괜찮다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내가 사면 고점이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부터 꺾이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텐데 물론 꺾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시점은 이제 보통 우리가 6개월 선행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중반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지금 아마 P5 공장 이제 막 인부들이 늘어나는 게 보인다. 막 사람이 몇만 명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멈춰 있었던 게 이제 다시 증설에 힘을 주고 있다라고 좀 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은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지만 공급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가 서서히 들려오기 시작할 때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뭐 삼성전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지만 무한정 올라간다. 뭐 20만 원, 25만 원 그냥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네. 우리는 일단 지금은 좋기 때문에 좀 더 가져가고 이러한 이슈들이 생기면은 그때 나는 하차하겠다. 혹은 그때 가서 내가 삼성전자를 좀 정리를 하거나 혹은 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토리 라인을 좀 짜두고 보시는 게 어떨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호재가 하나도 없었던, 전혀 없었던 삼성전자인데 이제 호재만 가득한 듯합니다. 수요와 공급의 그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급이 수요 발맞춰졌을 때 그때는 좀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는 삼성전자 계속해서 우호적인 흐름으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 섹터인데 제약바이오예요. 네. 제약바이오 안에서 알테오젠을 오늘 안 볼 수가 없잖아요. 오후장 네. 넘어가면서 수급이 확 쏠렸고 로봇의 수급마저 다 가져갔는데 네, 맞습니다. 알테오젠은 어떻게 체크하고 계세요? 알테오젠도 제가 최근 들어서 걱정하지 마셔라. 간다, 네, 알테오젠. 그럼 UBS 매도 리포트 나오면서 눌리고 있는데 네. 오히려 조정이 나올 때 천천히 모아가시면 되는 종목이다. 펀더멘탈에 문제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저 공유방에 정말 장문의 브리핑을 써드렸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보신 분들은 걱정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직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이유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가 진행이 됐는데 기술 이전 이슈라든지 이런 새로운 이슈가 전혀 안 나왔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익이 조금 나왔었던 건데 오늘 이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조 단위의 라이센스 아웃
나올 것이니까 좀 기다려달라, 네. 기대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갑자기 급반등이 나온 거예요. 12시를 기점으로 확 튀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확 튀어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뭐 기술력을 뭐 말하자면 입 아프죠. 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근데 이미 이 머크의 키트루다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실적을 낼 수 있는 회사인데 제가 말씀드린 게 적응증 확대라든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요즘 항암제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게 ADC거든요. 네. ADC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ADC 의약품에도 적용이 가능한 게 또 이 알테오젠의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또 성장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잘 아시다시피 대표적인 성장주잖아요. 기본 실적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성을 또 가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보시고 간다면은 네. 우리가 알테오젠 뭐 사실 가격적인 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눌리면 매수한다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참 답답했었던 제약바이오이거든요. 이제 네. 알테오젠이 좀 어느 정도의 투자 심리를 살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제약바이오 쪽으로 우리 눈길 주는 것도 하나의 전략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5천 뭐 다 와 있고, 근데 사실 코스닥도 안 오른 건 아니거든요. 야금야금 같죠. 네, 그래서 사실 고점이 좀 막혀 있는 자리인데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천스닥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제약바이오가 대부분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같이 한번 끌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알테오젠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다 올라갔잖아요. 네. 뭐 리가켄 바이오도 따라가고 뭐 ABL 바이오, 삼천당 제약 뭐 이런 것들 다 따라 올라갔기 때문에 일단 다음 주까지는 연이어서 한번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최근에 로봇주나 뭐 반도체 이런 것들에 좀 가려져 있었던 게 제약 바이오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두 번째 특징 섹터로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자동차 볼게요. 현대차를 콕 집어서 한번 볼 텐데 현대차 오늘 신고가 갔다가 좀 밀렸거든요. 현대차에 대한 그 룸은 어디까지 남아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좀 급등을 좀 보였기 때문에 네. 단기 차익 실현은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5일선 혹은 11선까지는 이격 축소하고 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첫 음봉 나왔는데 사실 뭐 1.5%이 정도면 조정받았다라고도 볼 수가 없죠. 네. 잠시 숨고르게 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고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으로 45만 원, 그다음에 2차적으로 50만 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열어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PER 같은 경우에도 뭐 9배 수준, 그다음에 이제 PBR로 봤을 때도 이제 1배 수준까지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고평가가 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오히려 이전까지 저평가를 받아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좀 자리를 찾아가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게다가 이전에는 제조업으로서 실적주에 해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로보틱스,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피지컬 AI로서 성장주의 성격까지 갖췄기 때문에 조금의 프리미엄은 줘도 좋지 않을까. 또 특히나 시장이 좋기 때문에 뭐 멀티플이 더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은 더 길게 보셔도 좋겠습니다. 실적주 플러스 성장주 그리고 고환율 수혜주로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맞물리는 현대차인 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호적으로 생겨보자 말씀 주셨고요. 자, 원전도 살펴볼 텐데 앞서 오늘의 종목으로 원전도 고민을 하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원전주 맞습니다. 안에서는 어떤 종목 고민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우리 기술이었습니다. 아, 우리 기술 오늘 튄 종목. 네, 그래서 이미 가족방 분들은 이제 20% 넘게 수익을 좀 보신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메타발 이슈가 좀 나왔습니다. 또 이제 전력난으로 인해서 이제 원전 기업들과 계약을 했다. 원전 쇼핑했다. 그렇죠. 원전으로부터 공급받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장 먼저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원전 자체도 있지만 SMR 관련돼서 이슈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SMR 관련돼서는 또 우리 기술이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기술을 편입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기술도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어때요? 상승을 이렇게 한 번씩 쳐주기는 했는데 최근에는 조정 이후에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4,000원 이하에서부터 접근을 한다면은 우리가 손절 라인 얼마? 지금 하단 여기 지금 다중바닥이 형성돼 있는 뭐 3,600원 정도 잡고 네. 보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입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오늘 갑자기 우리 기술이 반응을 좀 보여줬죠.
사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상승이 나왔는데 네. 오늘 또 운이 좀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줬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종목 많이 볼 필요 없고 이 대장 섹터의 몇몇 종목군들만 흐름을 계속적으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이 종목에 대한 흐름이 어느 정도 조금은 뭐 이해가 된다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부터 목표가를 이미 장기로 10만 원을 제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길게 보고 가면 되지 않을까. 게다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일단 투트랙으로 가고 있잖아요. 이제 원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가스터빈까지도. 그래서 최근에 뭐 테슬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제 X를 통해서 두산에너빌리티로부터 이제 가스터빈 5기를 추가로 공급받기로 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또 추가적인 모멘텀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이제 미국의 흐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네. 흐름을 좀 보게 되면 지금 LNG 프로젝트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가스터빈을 뭐로 돌려요? 천연가스로 돌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스터빈 수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또 전력난, 쇼티지 계속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러려면은 빨리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원전 좋지만 10년, 20년 못 기다립니다. 네. 그러면 다른 대체제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지금 ESS 시장도 확 커지는 이유가 신재생 에너지 안 좋다 하지만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에너빌리티 오늘 굉장히 핫했는데 우리 10만 원 이상으로 바라보자 이렇게 또 정리를 해보겠고 다음 주에도 오늘 같은 최근 같은 이 강세장이 또 이어질지 다음 주 전략 어떻게 챙길까요? 네, 저는 뭐 다음 주까지는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천 목전까지 두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적어도 찍어는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까지는 무난하게 보시고 5천 이후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혹은 시장 뭐 이런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뭐 주도 섹터가 됐든 아니면 시장에서 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이슈 뭐 이런 것들 다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 다음 주에 코스피 5천 한 번은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도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뭐 사면 간다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같이 강세장일 때 우리 개인들이 더 대응하기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럴 때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좀 두둑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에 들어오시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주고 계신데요. 시황부터 또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들었거든요. 시황도 올려주고 계시죠? 네, 그래서 시황부터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 그다음에 네. 이제 지금 어쨌거나 대장주들이 이끌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장주에 대해서도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이제 뭐 삼성전자나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풀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거의 다 비슷하세요.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간지러운 부분들을 다 좀 긁어드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주도 섹터, 지금 시장의 흐름이 그러니까 섹터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죠. 로봇이 또 다음 바톤을 받아서 자율주행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또 뭐 원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순서 네. 다 말씀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함께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